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05%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48%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점심 부분을 기점으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월 FOMC에서 50bp 금리 빅스텝 인상을 시사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번 주 최대 행사죠. IMF와 WB 연차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22총재 그리고 IMF 총재가 함께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제롬 연준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에 이제 5월에 50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발언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front load를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front load는 이제 화물을 이제 빠르게 선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이 예정한 금리 인상분 중에 상당 부분을 앞당겨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완화책을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도입한 완화책을 선제적으로 끝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금리를 25bp씩 계속 꾸준하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초반에 금리를 빨리 올려놔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나중에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인플레가 만약에 계속이 될 경우 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가능할 때 금리를 빨리 신속하게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런 의미에서 5월 회의에서 50bp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50bp 인상이 언더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옵션 중 하나고 선택지라고 이제 분명히 언급을 한 것인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25bp가 아닌 통상 연준은 계속해서 지금 25bp 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해왔는데요. 만약에 50bp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이는 2000년 이후 처음 50bp 빅스텝을 연준이 밟는 셈이 됩니다. 또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중에서 조금 흥미로웠던 말이 지금 3월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를 기록하면서 상당수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물가가 고점을 친 것이 아니냐, 물가가 이제 다시 하락하면 연준의 이런 긴축 압력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오늘 3월에 인플레가 고점을 찍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카고 금리선물 시장에 있는 그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5월과 6월에 매달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를 늘 하는데요. 지금 현재 5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을 97.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참가자 중에 98%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5월에 50bp 금리를 올리고 또 연속적으로 6월에도 50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본 참가자들이 거의 64.2%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BMO 캐피탈 마켓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과 6월 연속해서 50bp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7월에도 50bp가 인상될지는 향후 나오는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6월을 넘어서서 7월에까지 이제 빅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이제 아머스트 피에몬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봐도 FOMC가 연말까지 중립금리 2.375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50bp 금리 인상과 네 차례의 25bp 금리 인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올해 연준 FOMC가 6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6번의 회의에서 모두 인상이 이루어지고 첫 두 차례에는 50bp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JP 모건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JP 모건의 투자 전략가의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기록을
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인플레가 고점을 기록했을 수 있지만 통상 경제 지표라는 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후에 경제 지표가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과 6월 FOMC 전에 지표에서 인플레가 고점을 쳤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은 50bp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7월에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3% 수준까지 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주 초에. 이에 따른 되돌림 장세 때문에 어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멘트를 역시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오늘 약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채권 시장이 약세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다시 2.9%대로 급등을 하면서 3%에 이제 근접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5년물과 7년물 같은 경우 장중 3%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 10bp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네, 밖에서 사이렌이 울려서 좀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욕 증시 이제 S&P 업종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 영역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일부 발표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긴축적인 언급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 업종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업종 중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이제 1분기에 2.32 EPS로 2.32달러의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수준이긴 하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 이제 항공사들은 오는 2분기부터 수익성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지금 계속 가이던스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에서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여행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2분기부터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오늘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좋았고 또 이제 올해 2분기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나이티드가 2분기에 실적 흑자를 기록할 경우 이거는 이제 2019년 이후 첫 흑자로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미국 통신사 AT&T가 있는데요. AT&T의 경우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 이상 올랐습니다. 어닝 쇼크로 인해서 35%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라도 소폭 반등을 할 만한데요. 역시 오늘 또 3%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좀 특이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억만장자로 알려진 빅 에크먼이 넷플릭스에 대한 주식을 어제 모두 청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거물 투자자도 넷플릭스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빌 에크먼이 이제 넷플릭스를 손절을 하고 석 달 만에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는 소식에 넷플릭스 주가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 테슬라는 3.23%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전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실적의 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1% 급등하는 수준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월가 평가가 막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테슬라 주식이 워낙 또 이슈가 많은 주식이기도 하고 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꾸준하게 있어 온 종목인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제 파이퍼 샌들러 미국의 투자 회사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 테슬라를 이제 머스트 온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소유해야 할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투자 회사 베어드는 테슬라를 콜 홀딩이라면서 핵심 보유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하우스가 이제 바클레이즈였는데요. 바클레이즈조차 뭐 이런 실적을 계속해서 테슬라가 보여줄 경우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기존의 투자 의견인
언더레이트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하지만 이제 또 동시에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조금 일회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이번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이런 기업의 영구적인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오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정말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트위터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CEO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460억 달러를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다시 430억 달러를 이제 주 사 430억 달러를 애초에 이제 서한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위터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이 인수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실제 트위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수하는 공개 매수까지 이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일론 머스크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자신이 어떻게 트위터를 인수할 것인지, 트위터 인수에 들어가는 이제 43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머스크는 이제 현재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46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이제 확실히 확정을 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55억 달러를 부채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조금 흥미롭거나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중 125억 달러는 본인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활용한 담보대출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자본 조달을 통해서 21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이제 모건 스탠리 그리고 상당한 월가 IB 은행을 통해서 확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활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투자자들한테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트위터의 주가는 0.7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 3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이제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16 일로 끝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18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를 했다는 건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이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또 세부 내용을 보면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난 9 일로 끝난 한 주간의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1970년 이후 최저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는 미국의 굉장히 타이트한 노동 시장이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119.8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우호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올해 미국의 GDP 전망치를 3%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달에 제시한 전망치인 3.5%에 비해서 0.5% 포인트가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지금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시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